1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서론, Field Effect 트랜지스터의 구조 소개, 결론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어의 법칙은 반도체의 집적도가 인간마다 2배로 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면서 발전할수록 하나의 기기에 많은 소자를 집어넣기 위해 소자의 크기를 점점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자의 크기를 작게 만들면 첫째, 하나의 웨이퍼에 많은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있게 되므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딜레이 현상이 사라지며 마지막으로 저전력으로 전자제품을 구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집적도를 향상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선 장치들 사이의 갭이 좁아지며 금속의 RC 딜레이 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발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숏 채널 이펙트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숏 채널 이펙트에는 크게 세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각각 펀치 스로우, DIBL, GIDL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현상 모두 다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누설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저희조는 트랜지스터의 크기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된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바꾸는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구조의 모스펫인 플래너펫을 소개하겠습니다. 플래너펫은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게이트에 전압을 가해줌으로써 전자들이 모여 채널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플래너펫의 크기를 줄이다 보니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누설 전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고 나온 구조가 지금 보이는 핀펫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채널과 게이트가 접하는 면을 3개로 늘려 게이트의 채널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키고 숏 채널 이펙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다 저전력 구동이 가능해졌고 드라이브 커런트를 증가시켜 전반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핀펫의 한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핀펫은 미세화할수록 채널 길이를 줄이고 핀의 높이를 높이게 되는데 이에 따라 애칭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한 채널의 개수를 늘려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쓸 때 이처럼 수평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그 외에도 5나노 공정 정도로 미세화되면 핀펫으로도 숏 채널 이펙트 문제를 조절할 수 없게 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5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 핀펫의 한계 극복을 위해 GA펫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플래너펫, 핀펫, GA펫, MBC펫 구조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GA펫은 핀펫과 달리 게이트가 채널을 전방위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각각 GA펫의 제조 공정이며 이러한 공정을 통해 GA펫은 핀펫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GA펫은 높은 전력 효율을 가집니다. 게이트가 채널을 모두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채널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향상되어 동작 전압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GA펫은 미세화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사진처럼 실리콘 채널 층 사이 절연층이 모두 제거되므로 채널 수가 증가해도 팻 아래 면적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채널이 받는 스트레스가 핀펫에 비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GA펫은 SC 문제 해결에 유리합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GA펫은 게이트 랭스가 줄어들었을 때 핀펫에 비해 DIBL 현상이 적습니다. GA펫이 이런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와이어 형태의 채널 때문에 생기는 전류량의 부족이며 두 번째는 경제적 효율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은 채널이 시트 모양인 MBC 펫을 이용해 전류 문제 해결을 하고 있으며 핀펫과의 호환성도 높였습니다. 반면에 TSMC는 경제적 효율을 위해 낮은 성능을 감안하고 핀펫 사용을 선택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펫 구조들 외에 추가적으로 2가지의 펫 구조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터널 펫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 밴드 투 밴드 터널링을 메커니즘으로 하여 레피드 스위칭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파워 세이빙이 가능합니다. 카본 나노튜브 펫은 탄소 나노튜브를 채널로 사용합니다. 탄소 나노튜브의 뛰어난 전기적 특성 덕에 더 높은 캐리어 이동도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나노튜브의 두께, 지름이 너무나 얇기에 공정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 현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케일링 다운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트랜지스터 구조의 변화와 각 트랜지스터 구조의 특징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이제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지스터 위에 벌티컬 인터커넥션을 만들어내는데 주로 구리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선폭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인터커넥션이 컴팩트됨에 따라 구리의 비저항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료 신뢰성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렉트론 민 프리패스,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과 연관이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리 대신 코발트와 루테늄이 차세대 인터커넥션 머티리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들은 값이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기에 이 금속들을 구리, 알루미늄 등과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 또한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칩의 구조가 더욱 정교해지고 펫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디텍션과 메저먼트가 어려워졌습니다. 내부의 작은 결함조차도 칩의 성능을 현저히 떨어뜨리기에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칩 제조 과정의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현재의 EUV 기술은 3나노미터 GAA 펫의 품질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하이 NA EUV라고 불리는 새로운 EUV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1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